네, 국민의힘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안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서 일정 정도의 발표가 있었고 봉합되는 것이 아닌가 하던 이 내부 갈등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소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KBS 제1라디오 시사야 진행하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월요일 날 각 당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대체 휴일 때문에 어제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에서 좀 설전이 좀 있었다가 경선 준비가 하자고 했던 토론은 그냥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된 건 아닌가, 정리된 건 아닌가 싶었는데 밤사이에 또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거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리됐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토론회 열기로 했던 거 2차례 원래 열기로 했잖아요. 네네. 경선 준비위가 2번 열자 그랬죠. 18일과 25일. 근데 18일은 취소했고 25일은 토론회가 아니라 그냥 발표회로 가자. 정견 발표회 정도로 가자. 그 정도로 가자. 그리고 선관위도 이달 말쯤에 출범시키자. 여기까지 된 걸로 봐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 때에도 지금 모두 발언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을 향해서 경고한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나도 경고한다. 나도 당신을 함께 경고한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건 말고도 지금 오늘 터진 상황이 뭐냐면 어제 아침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에게 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최근 통화를 했는데 이게 8월 12일입니다. 통화를 했는데 통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원 전 지사에게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내 후보인데 어찌됐건 간에 두 분 다. 당대표가 또 그런 말을 했으니까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냐 진위 논란이 일었는데 원 전 지사는 마침 또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보탠 것도 뺀 것도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럼 기자들은 다 이준석 대표한테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최고위원회 결과가 공개가 된 거예요. 더 안 불거지겠지 그랬는데 문제가 저녁에 또 터졌습니다. 그 최고위원회 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SNS하고 인터뷰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 시사본부에 나온 국민의힘 주자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은 제가 듣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조언들도 좀 근데 하고. 국회 방송에 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원 전 지사와의 대화를 다시 내가 들어봤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한 거였다. 자신이 있다면 주어가 윤 전 총장이었다고 확실히 답하라. 이렇게 원 전 지사에게 말한 것이라 다름없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전화 내용을 다 녹취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또 불거지는 거 아닌가요? 원 전 지사 직접 제가 말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상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원 전 지사 주장이 맞다면 이거 봐라. 이렇게까지 굳이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밤 10시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렸다 그래요. 나 기자회견 하겠다. 누가요? 원 전 지사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근데 제1야당 대표가 이 사실 왜 몰랐겠습니까? 기자들이 또 물어보고 카톡하고 그렇죠. 발표한다는데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막 물어봤겠죠. 이 대표가 그 다음이 이제 반응이 중요한데요. 자정이 가까운 밤 10시 20분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원 전 지사께 누차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된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자 녹취록을 공개한다. 내일부터는 당 개혁 작업에 매진하겠다. 이러면서 자신이 통화한 내용 그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풀어서 녹취를 푼 것을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 전 지사는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었고요.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대화의 맥락과 어감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대표는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 일종의 이제 최종 시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대표가 또 반응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냥 딱하다. 이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된 상황인 거죠? 예, 이게 쭉 진행된 여기까지가 이 맥락을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제 밤 늦게 거의 자정 가까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을 녹취록을 풀어서 공개를 했고 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에 그 원희룡 후보는 아니다. 이거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또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원전 지사 입장에서 볼 땐 네. 인공지능으로 풀었다는 게 100% 완벽하게 푼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는 게 지금 녹취록 푼 거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맥락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전체 녹취 내용을 다 공개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부분만 지금 윤 전 총장과 관련되는 문제 발언이 나온 부분 앞뒤만 지금 잘라가지고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감도 전달이 안 되고 또 어법에 맞게 대화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녹음 파일 자체를 공개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녹취록을 보면은 윤 전 총장 측과 이 원전 지사 측 캠프가 좀 비교를 하는 말들이 오고 가고요. 예.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너무 걱정 마시라. 저쪽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쪽 입당 과정에서 세게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습 입당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느냐. 저거 곧 정리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저거가 뭐냐는 거죠? 예. 근데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느냐.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면 지지율 조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뭔가 지지율이 빠진다고 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면은 뭐 중도 사퇴하거나 뭐 그러지 않겠느냐,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 앞쪽의 맥락에서 갈등 부분이 만약에 많이 얘기가 오고 갔다면 저거란 표현이 당내 갈등 상황이 정리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지칭하는 저거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물론 이제 요게 회자가 되는 분들이나 뭐 캠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당에 계신 분들은 이게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져야 되고 이렇게까지 다 뭘 공개를 하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걸? 뭐 바라보는 국민이나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뭘 네.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중요한 싸움인 거예요. 당사자들 건가요?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겠죠. 뭐.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녹음 파일 그냥 시원하게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뭐 거리낄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오늘 오후 6시에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그냥 녹음 파일 공개해버리면 깔끔하게 그냥 끝나지 않겠느냐. 한쪽이 사과하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사태 해결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파만파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게 바로 자동 녹음 기능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 또 한 번 녹취록 공방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 탄핵 발언으로 뭐 감정 싸움까지 일어나고 하니까 윤 전 총장이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마침 또 이것도 12일이에요. 이 대표에게 먼저 전화해서 내가 뭐 혼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한번 봉합될 뻔했었죠. 근데 사과했느냐 안 했느냐. 또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자들이 계속 질문이 이어졌고 또 해석이 엇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이 대표가 누군가에게 봐라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여줬느냐 안 했느냐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당 대선 주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없으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동 녹음을 하느냐. 또 대화 내용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흘러나간다는 건 이거 당대표로서 너무 지나치다. 그동안에 쌓여있던 불만이 막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원전 지사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진짜 녹음하네. 그 녹음에 방점을 두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종의 불신인 거거든요. 진짜 녹음하네. 이거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이 대표 당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벌써 통화 녹음 파일 자체가 외부로 흘러나갔고 그걸 들었다는 사람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어떤 내용으로 들리세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안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설사 전체 녹음을 공개한다 그러면 그 녹음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내용들 또 다른 단어들 이걸 갖고 또 일파만파 또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부모님이 속상해해서 녹음 파일 내가 녹취록 공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30대 후반의 여당 제1야당 당대표가 할 말인가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사건 내용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이 대표가 왜 이렇게 녹취록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윤 전 총장하고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가. 네. 유승민 지원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 맞춰보면요. 이 전 대표가 유승민 밀어주기를 위해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후보 토론회를 강행하려고 한다. 윤 전 총장이나 최재원 전 감사원장은 뭐 일단 실언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론에 약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 토론회를 빨리 열면 열수록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빠진다. 빠지면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가지 않겠느냐. 예. 궁극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유승민이 될 것이다. 이 당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경선 관리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했다고 하는 의심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후보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죠. 거기다가 또 캠프 쪽에 있는 인사가 연결된 인사들이 또 반발하죠. 후보들도 지금 난리가 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정리가 되거나 뭔가 해결의 여지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뭐 이제 상황 좋게 잘 풀어봅시다 이런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지났어요. 예. 이게 더 이상 뭐 어떻게 수습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이 대표가 녹음 파일 공개하지 않는 게 당내 갈등을 키우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요. 6시에 공개하라고는 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게 낫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이 더 커지니까. 이 대표가 선관위원장 인선에 지금 개입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선관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그렇죠. 경선 관리에. 그 인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대표는 뒤로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대표는 그러면 그럴수록 당내 리더십은 실종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 대표는 이래저래 하여튼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됐는데. 그렇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중도 확장도 잘 안 되고 2030 세대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예. 아주 여러모로 좀 어렵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태 추이 정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 소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